실화에 더한 울분과 여운. 이럴 거면 재판 왜 한 겁니까? 야만의 시대 존엄 향한 외침, 치열한 법정극. 슬프면서도 통쾌하다. 조정석, 이선균, 유재명, 밀도 높은 연기의 향연. 살 사람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의 나라 8월 14일 극장 대개봉.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제 또 지금 한창 개봉 중인 영화 행복의 나라. 일단 제목부터가 이제 그 행복의 나라로에서 따왔구나. 이제 그 유명한 노래. 그 한대수님의, 한대수님의. 네. 영화를 통해서 박정희가 죽은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인 약간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아마 최근에 이제 그런 영화들을 딱 보셨으면은 이제 대충 어떤 이제 영화로 이제 한국의 현대사를 조금 이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이 영화도 과연 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괜찮게 만들었을까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수현이는 파일럿을 안 봤지만 저는 파일럿을 본 상태에서 이 행복의 나라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일럿에서의 그 조정석. 그러니까는 조정석의 그 인지도에 힘입어서 행복의 나라도 더 흥행이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제가 파일럿을 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몰입을 방해하는. 파일럿을 안 보고 행복의 나라를 보니까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네. 같은 배우가 나와서 전혀 다른 캐릭터의 인물을 연기하는 거를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는 듯하게 보다 보니까는 좀 저는 몰입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저도 그래서 약간 그 조정석 배우의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조금 그래서 우려가 됐던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만 근데 이제 행복의 나라 제가 직접 보고 나서는 그래도 조정석 배우가 괜히 네. 인기가 많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연기력으로는 뭐 그렇게 저는 음. 뭐 나쁜 소리 들을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 영화적으로 연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괜찮았죠. 음. 그래서 그 여기 나온 뭐 주연 배우들과 조연 배우들이 연기가 다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주 오랜만에 진짜. 약간 그래도 배우들 그러니까 연기 구멍이 거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 좋았고 또 근데 다만 이제 같은 내용에 좀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봄과 그리고 이제 변호인 같은 영화랑 좀 이제 그 비교를 피할 수가 없는데, 다만 저는 약간 그 두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을 좀 하긴 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고, 네. 하지만 서울의 봄만큼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약간 좀. 서울의 봄이나 변호인급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네. 뭐 물론 그런 영화랑 뭐 아예 뉘앙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는 이 행복의 나라는 예상외로 약간의 좀 코믹적인 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그런 영화보다는 좀 덜 무겁게 가려고 했던 건가? 물론 뭐 이 영화도 처음부터 이제 픽션이라고 밝혀서 하는 거지만, 내가 딱 봐도 저 장면은 픽션일 거야. 저 장면은 실제가 아닐 거야라고 느껴진 장면이 몇 개 있어가지고 내가 뭐 물론 이제 극적인 거를 위해서 이제 넣는 거지만은 전 약간 좀 그 장면들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갸우뚱하는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게 뭐 극적인 얘기를 위해서 넣긴 했겠지만은 저 시대상과 저게 좀 너무 안 맞지 않나가 몇 개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이 영화의 좀 이제 의의와 좋은 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12.6을 다룰 때 이제 보통 다 그 김재규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네, 보통. 근데 그쵸. 처음으로 김재규가 아니라 그치. 그 밑에 있었던 이제 그 부하셨던 이제 그 박흥주 네. 대령의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는 첫 영화라는 점에서 맞아요. 저는 일단 이게 기획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박정희와 그 김재규 그 얘기는 그동안 숱하게 너무 이제 사실은 너무 많아. 그치. 옛날 그 드라마까지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워낙에 많은 이제 얘기로 다뤘기 때문에 또 지금 와서 또 그 얘기했으면 조금 식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 뭐 저도 사실은 뭐 요번에 그 박흥주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영화로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의의가 있는 거고, 네. 그 인물을 다뤘다는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뭔가 되게 안타깝게 느꼈던 점인데,
그 박흥주 대령을 이제 그 박태주라는 캐릭터 네. 이제 이성균 배우님이 네. 네.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난 마치 왜 이게 그 히스레저도 그렇고 왜 이런 배우들이 꼭 그 죽기 직전에 마치 이런 호연을 펼치는 걸까? 뭔가 예견이나 된 듯이.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독 그게 유작인 그런 영화들이 왜 하필 이 배우가 떠나갔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인생 연기를 펼치는 건지 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더더욱 그러니까 다시금 전 이 영화에서 그 박태주 연기를 하는 그 이성균 배우를 보면서 아 정말 너무 아깝다. 맞아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 가버렸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성균 배우님 뭐 좋은 연기가 워낙 많지만 진짜 아니 어떻게 이게 진짜 죽기 직전에 마치 뭐 그거를 안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걸 남기고 갔지 약간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게 뭔가 그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배우 개인의 인생사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태주가 겹쳐지면서 더더욱 약간 예, 더 드라마틱하게 그 마지막에 그 접견실에서 이렇게 네. 수염 나는데 이렇게 뒤에 햇살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딱 웃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찡하면서 이렇게 좀 울컥하는 느낌이 좀 네.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막 정작 오히려 이성균 배우님 뭐 살아계실 때는 뭐 내가 그렇게까지 뭐 관심 있는 배우가 아니었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는 아 정말 가면 갈수록 뭔가 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전 너무 그 심지어 박태주가 생각보다 많이도 안 나오는데 그 출연 장면마다 너무 그 무게가 너무 네, 진짜 임팩트가 진짜 네. 분명히 분량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조정석 배우 그 주인공이 정인우 예. 네. 주인공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뭔가 보고 나서 생각나는 거는 그 박태주만 생각이 네. 나요. 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진짜 네. 그런 게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삼자로서 어떤 그 사람의 그 비극과 이제 그 죽음을 연결해서 더 그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명에 가는 아티스트들은 희한하게 뭔가 그 직전에 남긴 작품들이 더 이렇게 전설같이 느껴지는 약간 그래서 유독 진짜 그 박태주가 나올 때마다 내가 막 더 울고 싶어지는 네. 막 있어서 그러니까 그 스토리 상으로도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 어떤 표정과 그 말투 대사 이런 게 네. 모든 게 난 더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고 더 진짜 뭔가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뭔가 좀 감동이 배가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박태주는 그러니까 캐릭터로 보였어요. 네. 배우로 안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 영화에서 그 우현님이 오랜만에 진지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보통 거의 그 진지한 역할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이런 진지한 모습 처음이야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역시나 역시 이분이 괜히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오래 연기를 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다시금 또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배우다. 그렇죠. 또 이런 진중한 역할도 네. 잘 소화할 수 있는. 맞아요. 특히 나는 요번에 맡은 역할이 그 이우현님의 정말 그 외모와 되게 정말 딱 그 적합한 그치. 정말 그 노련한 약간 그 변호사들의 리더 네. 그런 역할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이분도 이런 멋있는 진지한 역할을 하실 수 있었잖아. 약간.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인상에 남은 대사가 몇 개 있었는데 우현님의 그 대사가 가장 인상에 남았거든요. 이 나라엔 씨발놈들밖에 없다. 그 하는데 이제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누가 봐도 전두환이지만 어쨌든 그 전상두가 여기서 이제 전상두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전두광과 이어서 이제 그렇죠. 일단 두가 들어가지. 전과 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상두가 계속 그 박태주의 그 재판을 계속 비공개로 하려고 네. 이제 안간 힘을 쓰는데 결국 이제 그게 관철돼 가지고 이제 처음에 공개였던 재판이 비공개로 바뀌는데 그래서 그 비공개로 바뀐 그 첫날에 그 우현님이 이 나라엔 씨발놈들밖에 없다 그 얘기 하는데 근데 그 대사도 물론 그 스토리적으로 너무 이게 맞는 대사지만 난 지금의 대한민국도 너무 나는 그게 딱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옛날 시대에 나왔었던 그 역사물을 보면서 뭔가 그 당시에 때 부조리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분노를 느끼는 게 아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없고 옛날에는 저랬었지라고 옛날 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봐도 아 얘나 지금이나 열받는 건 마찬가지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목했던 시절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내가 아 지금은 저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다행이야가 네. 아니라 지금 저렇게 퇴행하는 것 같은데라고 내가 지금 느끼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에 막 군사 정권 시절에 내가 그걸 보면서 안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시절을 왠지 가는 것만 같은데 난 그런 우려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우현님의 그 대사가 너무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최고의 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 내용적으로는 일단 이제 그 김재규의 명령을 따른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박정희 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박태주를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제 재판도 굉장히 졸속적인 재판이었잖아요. 네. 막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빨리 사형시키려고. 그래서 그 실제 그 박흥주 대령이 되게 돌아가실 때 대한민국 만세, 대한육군 만세를 외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영화 같은데 실제 얘가 더 영화 같고 또 이제 그분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법으로 재판을 했고 그 사형도 총살형으로 했단 말이야. 이제 왜냐 군법에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로 죽는데 총살로 죽기 전에 그 대한민국 만세, 대한육군 만세를 외치셨다는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남긴 그 유서도 되게 그 이제 자기 아내와 이제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가 있는데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 약간 진짜 뭐 대쪽 같은 어떤 그 꿋꿋한 선비 정신, 군인 정신 그게 있어서 나는 진짜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성균이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내셨죠. 여기서도 네. 이제 대쪽 같은 원래 참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아니 그리고 그 박흥주들은 실제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은 되게 비슷하더라고 되게 진짜로. 확실히 이제 물론 이제 이성균 배우도 약간 뭔가 그 실제 인물의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이제 노력을 한 거겠지만 네. 그 배우도 인생 연기를 했고 네. 실제 그 모델인 실제 인물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 다시금 이제 그 서울의 봄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 왜 진짜 참 군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은 정작 진짜 참 군인들은 다 제거당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손해를 불이익을 당했고 그런 참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네. 떵떵거리며 사는 정말 이놈의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불의가 승리하는 나라일까 항상. 그러게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친일한 인간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근현대사를 계속 나는 계속 그런 사례만 남긴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그냥 이 나라에선 정직하게 살면은 그냥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구나. 어떻게든 그때 시대의 그 대세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해야만 잘 사는 거고 괜히 뭐 애국심을 발휘해서 뭐 정의롭게 하면은 그냥 뭐 나만 손해 보네. 근데 지금 솔직히 그렇게 모든 사례가 다 불의가 승리한 사례만 있었어 지금까지는. 정의가 승리한 사례가 없잖아. 정의가 승리는 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승리와 성공을 그 부나 명예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나라 팔아먹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옛날에 저런 짓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네.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혹은 저렇게 해야겠구나. 요건 조금 먹으면 어때? 나 부자인데. 그러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잖아. 네. 이 나라에서는 애국심 발휘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해봤자 손해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무의식 중에 그렇게 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각인시켜 주는 거야. 네. 이 나라는 뭐 정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 애국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가질 필요가 없다. 가지면 뭐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렇게 돼버리잖아 이제. 뭐 실제로 나라 해준 게 없잖아. 그리고 6.25 참전영사가 되게 그지같이 살고 그런 나라가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보상을 해주고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뭔가 지금 좀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또 다시금 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행복의 나라 같은 영화가 좋은 영화인데 나는 이제 항상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혈압이 오르고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서로 이제 그 뭔가 서로 행복한 그 사랑스러움이 넘쳐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국가였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뭔가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열받고 지금도 열받고 계속 열받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네. 그리고 저는 계속 그렇게 어떤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그 친일과 독재는 하나야. 그렇죠. 하나고 지금까지도 면면이 그게 이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수연이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단어 자체가 친이라는 것도 이게 너무 순화된 표현이다. 그렇지. 왜냐면 종일이라고 해 종일. 이게 진짜 뭐 일본에서 친한파라 그러면은 나라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친한이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일본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일본의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한 요 정도가 친일인 거지. 이렇게 나라 먹는 건 팔아먹는 건 매국이죠. 네. 외국 종일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아무튼 이 내용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또 한 번 리바이벌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이제 서울의 봄과 겹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제 서울의 봄 이 실제 역사가 겹치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내용이 겹치게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또 그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원래 서울의 봄에서 이성민 배우님이 맡았던 이제 그 총장 네. 정성화 총장을 이제 여기서는 이원종님이 네. 맡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유재명님이랑 이제 그 이원종님이 둘이 대치한 장면 되게 많이 나거든. 네.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오. 무거워. 분위기가 진짜 그 큰 사람 둘이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는 그 압도감이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성민님도 연기를 잘하셨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뉘앙스가 네. 이제 이성민님은 굉장히 그 전두환한테 밀리는 느낌이었거든. 그렇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이게 그 총장이 이원종이니까 그렇지. 포스가 장난 아니야. 뭐 일촉즉발의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화면만 보기만 해도 둘이 있는데 뭔가 조마조마한 느낌이 그 긴장감이 장난 아니다. 근데 그 두 분의 목소리 톤도 그렇고 네. 또 되게 조명을 네. 굉장히 그 그림자 지는 이걸 되게 네. 진짜 잘 그림처럼 써가지고 네. 근데 그 둘이 약간 뭐 서로 신경전하는 딱 네, 장면 네, 볼 때마다 와 이게 맞아요. 그 정 총장을 이원종님이 하니까 오. 이게 뭔가 되게 정말 어떤 대등한 네, 그 네. 카리스마가 네. 장난 아니시더라고. 원래 이원정님 약간 뭐 덩치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굉장히 위압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유재명님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둘이 딱 붙었을 때 이 느낌이 네. 이게 뭔가 진짜 레디 파이트 해가지고 막 네. 둘이 이렇게 딱 싸워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신경전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자체도 좋았는데 여기 아까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배우들의 연기 면면이 진짜로 와 여기 진짜 이게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운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그 전상두와 그 정 총장의 그 대치 장면은 진짜 맞아요. 포스가 진짜 맞아.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쯤 해줘야 약간 뭔가 그 정 총장이 전상두한테 안 밀렸다는 그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맞아. 네. 사실 그거랑 이제 보니까 서울의 봄의 총장은 조금 너무 유약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요. 그건 이제 그냥 아마 그 애초에 영화의 톤 자체가 다를 거니까 네. 여기서 약간 묘사된 그 쿠데타 장면이랑 12.12 장면도 물론 이제 이거는 그게 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오래 안 나와서 잠깐만 나오지만 네. 그것도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더라고 되게 네. 서울의 봄에서 묘사된 거랑은. 네. 근데 약간 그 마지막에 샴페인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조금 왠지 좀 과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것도 언제 샴페인 같은 거 준비했을려나 싶어가지고 뭐 했을 수도 네. 있고 뭐 저희는 보지 않아서 근데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그건 좀 영화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샴페인 장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되게 그 전상두의 그 군 부심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되게 뭐 실제로도 전두환이 뭐 그 군부심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서울의 봄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저 군부심이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더 정말 멋진 군인이었겠지. 근데 저 군부심이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뭐 개인의 욕망을 네.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게 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똑바로 하면서 그 군부심을 드러내면이 뭐 참 군인이구만 멋진 사람이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문제는. 네. 군부심은 군부심대로 있으면서 그 군부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네.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뭐 아무리 군인의 뭐 그런 군부심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지. 네. 특히 이제 그 정인우와 어떤 이제 전상두의 또 그 대화 장면 있잖아요. 되게 저 군인을 어떻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관등성명 저 되게 웃겨요. 막 하니까 막 되게 거기서 내가 변호사에 대해 말해줄까? 니들 변호사놈들 쓰레기들이야 막 하면서 막 되게 독설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나는 이제 딱 그게 실제 전두환의 군부심을 난 그 장면에서 봐가지고. 되게. 그리고 이제 그 정인우의 실제 모티브가 이제 그 태윤기 변호사님이라는 네. 분이라는데 사실 그분은 이제 그 원래 따지면은 그 당시에 나이대가 그 조정석이 맡은 캐릭터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인우는 이제 가공의 인물이죠. 네. 여러 변호사들 그 당시 때 활동했던 사람을 네. 한 사람으로 이렇게 뭐 뭉쳤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그 태윤기 변호사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어허. 왜냐면 이제 그분이 변호사로 하시면서 독재 시대,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시대에서 되게 그 불리한 사건만 아하. 골라서 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좀 힘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정인호 막 그 어디 끌려가서 조 터지잖아, 되게. 네. 그래서 진짜 그게 좀 위협적인 시대인데 그 박정희 때 막 그렇게 약간 뭐 간첩 조작 네. 그런 거만 하셨더라고. 오. 그래가지고 대체 이분은 그만큼 이제 그분이 뭐 신념이 강하신 분이라고 봐야죠. 물론 여기서 이제 조정석이 맡은 역할은 그 정도 실제 아마 인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뭔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네, 약간 뭐 그런 이제 네. 그냥 변호사로서의 스킬을 이제 중시하고 네. 그냥 애초에 그 얘가 처음부터 뭐 그런 인물이었던 게 아니라 네. 따지면 이제 이 주인공도 그래서 이게 약간 변호인이랑 좀 겹치는 게 이제 변호인도 이제 그 송강호의 캐릭터는 원래 그냥 뭐 정의에 관심이 없고 네. 그냥 세금 그치. 그냥 변호사 그러니까 나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뭔가 이 시대에 어떤 마주친 그런 사건들을 이제 겪으면서 약간 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네. 그런 거는데 여기서도 정인우가 원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박태주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네. 점점 뭔가 어떤 정의의 그거를 그치. 각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 저는 요번에 그 박흥주 대령이나 뭐 이제 태윤기 이런 분들 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고서 실제 인물들도 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대기도 다 충분히 그냥 그대로 영화만 해도 네. 너무 영화 같은 인물들이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조명이 돼가지고 옛날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하고 이렇게 뭔가 행적을 찾아보면은 아니 저 오목한 당시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그런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모두들 침묵하고 있을 때 있는 이런 상황에 비교하면 옛날 사람들이 더 조금 그렇지. 뭐랄까 이렇게 좀 정의에 불타올랐달까 뭐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옛날 분들은 정말 대단하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박태주 대령의 이제 그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고군분투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정인우의 딱 그 어떤 이제 변호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제 막 그렇게 약간 막 조작하고 막 대사 거기서 또 이제 우리의 그 박길수 형님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전 항상 그 박길수 형님께서 그렇게 스크린 나오고 하면은 네. 왠지 좀 안도감이 들어요. 그냥 그래도 연기 계속 쭉 하시는구나. 네. 아 형님 잘 지내고 네.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쭉 잘 하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동료들이 이제 그 정인우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얘기한 몇 번 이거는 좀 너무 픽션이다 싶은 장면들은 이제 거기서 또 막 그 정인우가 막 그 재판부들이 서로 쪽지 돌리는데 그거 거기서 막 뺏어가지고 막 난동 피우잖아 막. 여기서 이러면 되냐고 막. 근데 약간 좀 시원하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네, 그럴 수가 그 시대에 있나. 절대 그렇게 못했겠지.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조정석 캐릭터가 조금 좀 오바돼 있는 캐릭터긴 하죠. 네. 왜냐면은 여기 최고 이제 권력자인 전두광이 아니라 전상두. 전상두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싸가지 없이 말하잖아요. 네. 되게 윗사람 아닌 것처럼 뭐 약간 동등한 관계처럼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데 따지면 윗사람이 아니긴 아니지. 뭐 얘는 구인이 아니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얘가 대통령도 아니고 네, 뭐. 심지어 대통령이라 해도 뭐 내 윗사람은 아니야.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그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대하는 태도라던가 이런 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싶기는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는 막 그 난동 피우면서 막 그 퇴장당할 때 그리고 막 나가면 욕까지 하잖아 막 되게. 네. 그 장면이 마치 그거 변호인에서 이놈들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 장면이 딱 그 대사가 떠올랐는데 그 송강호님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뭐 그게 딱 그 장면이지 뭐 손바닥으로 그렇죠. 하늘을 가려라. 그렇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영화도 보면은 전상두가 이렇게 듣고 있잖아. 네. 그 재판 상황을 그렇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막 다 네. 그 지령 내려가지고. 그렇죠. 도청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그 재판장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재판장도 제가 실제 인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인간도 이제 그 전두환 편 들어가지고 그 민정당 소속으로 한 국회의원 3번인가 해먹고 그러니까 전두환 편 들어서 잘 먹고 산 쓰레기였네 내 이제 그 생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장면이랑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근데 이 영화가 좀 다 좋은데 제가 약간 갸우뚱했던 게 이제 그 전상두와 그 정인우의 그 골프장 그 장면이 난 약간 뭔가 나 그 장면이 조금 내가 살짝 그 마음에 좀 걸리는 게 마치 그 장면이 오히려 좀 전상두를 이렇게 더 카리스마 있는 약간 그런 악의 보스로 보여주는 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서 보면 뭐 조금 그러니까 완전 나쁜 놈이 아니고 자기 나름의 신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적을 했던 간에 뭔가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위치에 오를 만한 카리스마 있는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네.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 약간 벌벌 기어야만 결국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선 벌벌 기어야만 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서 그 골프장 장면이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전 그 살짝 골프장 장면이 조금 불편하고 나는 좀 그 장면 그냥 안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당연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아는데 나는 그 장면 때문에 마치 약간 전두환을 옹호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옹호까지는 아닌데 뭔가 그 캐릭터 여기서 맡으신 그 유재명님의 캐릭터가 너무 좀 약간 돋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네. 그리고 너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 조정석처럼 너도 기어라라는 느낌이 저도 살짝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난 그 장면이 제일 좀 약간 이 영화가 다 좋은데 난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약간 이 장면은 좀 별론데 나 그래서 싶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약간 그 좀 불편함이 네, 저도 불편했어요.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뭔가 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랑은 좀 다른 것 네, 같다라는 안 맞는 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장면은 마치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그 장면을 이게 뭐 이 영화가 실제 역사랑 전혀 관련이 없고 가상의 얘기라면은 그 장면은 그냥 뭔가 그 악당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악역의 연기가 돋보이는 그런 좋은 장면일 수 있는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실의 뭔가 가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 장면이 아니 이거는 좀 역효과 아닌가. 나 그래서 거기서 막 그렇게 그 정인우가 와가지고 비굴하게 처음에 기고 막 되게 물론 이제 당연 그 정인우가 약간 이제 또 속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를 해주긴 하지. 근데 나는 왜 그 장면이 정인우가 그냥 진 것 같고 전상두한테 맞아요. 이긴 게 아니라 전상두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뭔가 정말 악의 카리스마 이런 느낌이고 정인우는 너무 힘없이 그냥 그치. 유약한 그리고 유재명님이 연기도 워낙 잘하시는데 여기 캐릭터가 워낙 그 쿨한 약간 좀 멋있는 악당 같은 느낌이 좀 풍겨서 얘도 전두광이랑은 또 약간 걔가 달라. 약간. 너무 약간 그 유재명님이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뭐지 그 전두광도 이제 약간 조커 같은 느낌의 약간 이제 그런 그냥 순수히 그냥 그 실제 인물 빼고 악역으로만 봤을 때는 매력 있는 악역이었는데 근데 그건 맞는데 거기서는 전두광이 하던 나쁜 짓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데 여기서는 딱히 그 전상두가 딱히 하는 나쁜 짓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다 두드러지가 보니까는 않아가지고. 않다 보니까는 뭔가 전상도 약간 멋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살짝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곡해돼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난 그래서 네. 난그 장면이 좀 약간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해서 들어가지고 솔직히 난 그 장면이 좀 제일 걸려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장면 골프장 장면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거기서 전달하려는 뉘앙스가 네. 조금 이렇게 연출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저도 네. 좀 그래서 들긴 뭘 들었는데. 말하고 싶은 건지 약간 네, 좀 네, 네. 뭐 전상도 멋있다는 그러게. 그게 그러게. 진짜 이거 약간 깊게 생각 안 하면은 그게 말릴 수가 있어 관객이. 네. 그래서 뭐지 전상두가 저렇게 뭔가 카리스마 있네. 네. 그러니까 전상두를 옹호하게 되는 약간 그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악역을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네. 실제로 근데 이 악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상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인물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영화에서 히틀러를 되게 여기서의 전상두처럼 멋있게 그려놨어. 그러면은 뭔가 히틀러 되게 히틀러 생각보다 멋진 남자였네 히틀러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난 그 장면은 좀 이 영화의 결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약간 거기서 막 처음에 정인우가 막 되게 비굴하게 막 되게 길 때 네. 근데 굉장히 그 불쾌함이 극심하게 들더라고. 되게. 맞아요. 뭔가 그래서 처음에 그 전상도한테 그 계기던 뭔가 그런 패기 넘치던 네. 기백은 다 어디로가 가고 진짜 그 아래 조아려 가지고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계속 달려가다 개처럼 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골프공 막 주워 오고 막 물에 들어가서 너는 주워 오고. 나에게는 그냥 이거 공이나 물어오는 똥개일 뿐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기분이 된 게 나빠지더라고. 그리고 조마조마 막 혹시 저 골프공 바로 얼굴에 치는 거 아닌가 네, 막 그 맞아요. 걱정이 들고. 그래서 그 장면은 뭔가 불쾌감을 느껴지는 동시에 불쾌감만 느끼면 다행인데 뭔가 좀 전상두를 조금 너무 이제 캐릭터로서 좀 미화하는 느낌이 네. 좀 근데 극 중에서 전상두를 너무 이게 확 격상시켜 버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연출은 별로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나 물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비굴하게 하다가 이제 전상두가 계속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정인우가 이제 결국 또 그 성격대로 또 이제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또 걔게다가 뭐 바로 이제 그 전상두 옆에 있는 호의구한테 바로 또 흠신 두들겨 맞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일가를 하잖아. 되게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돼, 돈을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 하지만 사람만은 죽이지 마. 네. 알아들었냐고 씨발로만 했는데 근데 거기서 죽이지만 사실 그 이제 그 대사도 좀 의미가 있지. 근데 사람만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으니까. 특히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엄청난 사람들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이제 뭐 네가 돈을 갖든 뭐를 하든 권력을 갖든 다 상관없는데 사람은 죽이지만 이제 박대령을 얘기한 거고 그 박대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너한테 무릎을 꿇던 기든 개 노릇을 할지언정 이런 더러운 온갖 수모를 당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은 죽이지 마 하고 이제 부르짖는데 그게 저는 좀 시원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뭔가 그게 시원하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미 진 느낌, 좀 네, 패배한 맞아요. 느낌이 들다 보니까는 그냥 패배자의 약간 그런 느낌이고 패배자의 넋두리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그 일갈이 뭔가 딱 그렇게 전두환을 이렇게 압도하는 뭔가 그러니까 더 큰 가치의 보면 좋은 말인데 이 영화 연출상으로는 그냥 정인우의 힘없는 나약한 그냥 안쓰러운 저항 그런 느낌이라 그런 가지고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감독이 그렇게 넣은 건가? 이 안쓰러움을 느끼라고? 뭐 그런 건지. 그리고 사실 또 그 죽이지 마가 이제 왜냐면 아직 어쨌든 이 극중 시점에서 5.18이 일어나기 전이잖아. 네. 그러니까 난 사실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람만 죽이지 마 했지만 결국 무수히 많은 일반 시민들을 학살한 그 의미를 아마 담아서 그렇게 사람만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대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또 이제 그 장면 내가 또 걸리는 게 왜냐면은 그렇게 사실은 여기서 정인우가 은근히 욕을 되게 많이 해. 그러면은 나는 약간 그 조마조마한 게 근데 마치 그거를 그냥 정인우를 곱게 보내준 전상두가 약간 대인배 같은 느낌이. 너무 너그러워 보였잖아. 그러니까 난 그 연출도 그러니까 정말 그게 1차원적으로 저렇게 막말을 했는데 저걸
저걸 봐준 전상두가 더 약간 이렇게 위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물론 뭐 기본적으로 실제 삶에서 그 전상투한테 그랬으면은 지도서도 모르게 뭐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되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전상도 되게 쿨하게 네가 아무리 뭐 떠들어봤자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뭐 되게 뭔가 자존감 높은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로 비춰지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전상을 너무 높여놓은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런 막말을 하는데 저걸 그냥 보여줬다고? 저걸 봐줬다고? 그러니까 난 그게 더 그 생각 들어가지고 네. 그 봐준 것도 그렇고 그 사실 그 골프장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절대 이거는 진짜 이건 영화상의 픽션이다. 그렇죠. 정말 저 변호사가 진짜 전두환이랑 독대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을 네. 리가 없잖아.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근데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되게 들여보내 이러길래 뭐지? 이거 좀 네. 전개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아니 지금 그 참모총장도 안 만나줘가지고 계속 그 앞에서 맨날 네. 사실 난 그 죽치고 있는 것도 나는 그것도 그것도 이거, 영화적인 설정이죠. 이것도 다분히. 절대 싫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게다가 왜냐면 거기서 심지어 거기서 총장한테 욕을 했어. 네. 총장님 한 번만 야 씨발 말이야 되게. 그래가지고 저 절대 실제로 저랬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진짜 그 총장한테 씨발로만 욕했으면은 차 타고 가다가 끽 벌컥 내려가지고 야 너 뭐라 그래서 망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약간 주인공이 약간 천방지축해도 오히려 약간 상대역들이 너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자체가 나는 약간 네. 그렇게 이거 좀 너무 영화상에 이거는 영화적으로 그냥 그렇죠. 과장된 장면이겠다. 그렇지. 사실 그 골프장 장면도 그렇게 가상인 게 티가 팍팍 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런 가상의 장면을 넣어가면서까지 어떤 전상두의 캐릭터가 그렇게 좀 그 격상되는 효과를 줄 필요가 줄 있었을까? 필요가 있었나? 그렇지. 난 좀 그게 아쉽더라고. 저도 영화를 본 내내 뭔가 이게 전상도가 뭐 유재병님이 그 역할을 맡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게 너무 이게 전상도가 절대 멋있으면 안 되고 되게 악랄한 인물로 표현이 돼야 네. 되는데 이게 뭔가 악랄하기보다는 좀 멋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그러니까 좀 되게 쿨한 악역 같은 느낌이라 이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박태주가 죽어도 상관없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전상두 쪽으로 이렇게 좀 무게감을 많이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박태주의 그 정당성이 더 돋보이려면은 그 전상두의 묘사가 이랬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전 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자가 연기를 잘한 거랑 그 별개로 네. 이 연출적으로 네. 조금 이거는 내가 좀 그러니까 우려스럽다 되게 이게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이 영화가 무슨 뭐 전두환을 옹호하는 걸로 물론 뭐 그 장면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특히나 이제 그 골프장 장면이 거의 후반부에 나오니까 아니 약간 잘 나가다가 이거 조금 맞아. 막판에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나 그러고 싶어가지고 저는 조금 그게 그 장면만 없어서 내가 좀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난 좀 그 장면이 좀 굉장히 아킬레스 같이 난 느낌이다 이 영화에서. 이 영화도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장면 때문에 내가 조금 심지어는 진짜로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오히려 전두환을 미워하는 영화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도. 저는 솔직히 그런 시비 걸릴만 하다고 생각해 놨어 근데 그 장면 그 골프장 장면 때문에 일단 그리고 그 봐줬다는 것 때문에 정인우를 그렇게 난 이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렇게 돼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그냥 보내줘. 그러니까 느낌이 전두환은 나쁜 짓을 한 악랄한 인간은 맞는데 인간 자체는 그래도 대인배구고 쿨한 인간이었어라는 느낌이. 그리고 자기 줏대가 있었어. 자기 신념이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도 자기 신념이 있지. 그래서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지금도 가뜩이나 약간 그 물질 만능주의에서 성공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긴 놈이 장땡이다.
그래서 뭔가 전두환 같은 사람을 뭔가 롤 모델로 살아야만 나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전에 서울에 보면서도 뭐 성공하면 혁명, 뭐 실패하면 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사람들이 그걸 그런 의도로 감독이 넣은 게 아닌데 뭔가 그 장면을 뭔가 전두광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네. 아 그렇지 뭐 우리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한다는 거야 문제는. 공감을 하라고 만든 대사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현 시대에서 뭔가 전상두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가장 안타까워요. 네. 이 영화에서. 네. 내가 그 장면 계속 상상을 했거든. 진짜 전두환이 저런 소리를 면전에 들었는데 봐줬나?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봐줬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쿨하게 넘어가는 대인배 네. 전상두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닐 것 같은데. 야 저 새끼 잡아 족쳐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이런 골프장 장면처럼 했으면 막 그 변호사가 막 그런 쌍욕했으면은 그 변호사는 다음 날 야 정인우 어디 갔어? 실종 지두새도 모르게 실종됐을 확률이 높죠. 오늘 재판 날인데 정인우가 연락이 안 돼요. 네.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 그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상황이죠. 그 후반으로 가면서 무리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골프장도 그렇고 참모총장한테 계속 그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난 거기 막 옆에 헌병 옆에 앉아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저게 안 될 텐데. 네. 저 군인들이 저거를 가만 냅둘 리가 있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자유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무슨 그 어디 온가 그 육군본부 거기서 어디 그 죽치고 있을 수가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다릴 수는 있는데 어디 구석대기나 길 네. 옆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군인들 거기 있는 데서 거기서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아니 이거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건 왜냐면은 그 다음 장면에서 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 그럼 난 아니 아까는 거기 바로 헌병 옆에 앉아가지고 되게 뭐 친한 것처럼 앉아 있더만. 네. 그거는 허용해 주더니 왜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난 그 장면이 좀 되게 좀 약간 어이 없어가지고. 네. 되게. 그리고 또 중간에 막 들어간답시고 막 서로 막 쫓고 어. 잡고 하려는 뭐 뭐 슬랩스틱 코미디가 나오는데 약간 뭐 술래잡기 하듯이 막 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난 좀 어이 없어가지고. 좀 이게 좀 아무리 좀 살짝 가벼운 분위기를 줄라 그래도 그 장면은 좀 너무 좀 아니지 않나. 좀 깨더라고 그 장면. 네. 그리고 딱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정 총장이 마음을 왜 돌려주는지 난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그냥 아니, 단순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뭐 끈기 있게 했다고 해서 그거에 뭐 감화 받았다 뭐 이런 식인데 그 끈기에 단지 그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솔직히. 뭐 여기서는 뭐 삼고초려 뭐 십고초려처럼 이렇게 네. 막 계속 뭐 낮이나 밤이나 어쨌든 이 박대령을 살리고 싶은 열망으로 그래서 뭐 이 진심이 통하여 이 총장이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뭐 네. 이런 건데 그 마음을 돌릴 만한 게 단지 이 사람의 그런 뭐 의지만 보여줬다고 그래 얘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참 감동 받았네 아니 근데 솔직히 해가지고 마음을 돌리기는 세상 일이 그런 거 끈기 있게 한다고 뭐 그게 그렇게 되면은 뭐 다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너무 그거는 좀 순수한 그 동심으로서의 발상이 아닌가. 아니 좀. 그냥 극 중에서 그 납득이 안 돼요. 특정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도우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좀 에피소드가 있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맨날 그렇게 죽치고 있었다고 하하 내가 졌네 이렇게 너 그 식으로. 아니 이것만으로 마음을 돌린다고 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장인 어르신 그 딸을 저는 받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이런 것처럼 뭐 계속 무릎 꿇고 뭐 이거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앞에서 뭐 계속 기다린다고 내가 자네 마음에 탐복을 했네 하면서 네. 내가 증인이 돼주지라고 하는 건 나는 설득이 잘 안 되는데. 네. 좀 납득이 안 돼 솔직히. 네. 진짜 조정석 배우의 그 유명한 대사대로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가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총장이었어도 뭔가 그럴 만한 그 뭔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변호사한테 내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딱히 설득당할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증언에 서가지고 뭐 내가 어떤 것도 뭐 내가 이익 볼 것도 없고 아니면 이제 정말 뭐 이 변호사가 그 총장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뭐 도움을 줬다거나 뭔가 일화가 있다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앞에서 기다렸으니까 허허 끈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총장이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반쯤은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 약간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박태주를 네. 아깝게 생각했고 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플러스 그래도 이제 상황상 그거를 내가 승인을 안 서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사람이 계속 이런 그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것에 그래 나도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다 바꿔서 그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건데 처음에 이제 그러기에는 이 이원정 배우가 맡은 이 참모총장이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 그 정도로 보여주질 않았기 네. 때문에 뭔가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증인을 설 만한 정도의 뭐가 없었어요. 네, 묘사가 네, 없어. 네, 그런 묘사가 있었으면 네.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았을 거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묘사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그냥 단지 끈기만 봐가지고 뭐 허허 내가 졌네 해가지고 그치.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난 어이가 없는데 게다가 또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그날 12.12 쿠데타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실화가 아니겠구나라고 나 이제 그렇죠. 영화적인 설정인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증인 서주기로 했었나 이러는데 거기서 그 서울에 보면 나온 장면 나오길래 똑같이 나오길래 아, 이것도 아마 픽션이겠구나. 저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을 리가. 그렇지. 하필 증인 서주기로 한 그날 네. 그 약속한 그날에 12.12가 벌어진다고? 으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역시 이것도 약간 그냥 영화적인 네. 픽션이겠지. 그래서 여러모로 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대충 실제 역사를 몰라도 아 이건 누가 봐도 픽션이다 이런 장면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좀 그 겹치기 출연이 좀 있는데 서울의 봄이랑 특히 이제 여기서 그 김재규 역할 맡으신 분이 유성주 배우님이 네. 서울의 봄에서 최대 빌런이었잖아. 그치. 최고의 빌런이었잖아. 난 전두광보다 그 새끼가 더 싫어 나는 솔직히. 맞아요. 그 영화상에선 그랬습니다. 네. 최소한. 그 참모 차장 그 사람 네. 정말 바람 유발하는 그렇지. 그 망할 새끼를 연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처음 왜냐면 이 영화 시작 때부터 김지구부터 나오는데 뭐야? 이 사람은 서울에 보면서 그 바람 유발하던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지구로 나오길래 내가 처음부터 약간 좀 그 감정이입이 안 돼. 서울에 보면서 바람 유발하는 참모 차장이 여기선 김재규 약간 이건 마치 뭐 그 한국 근현대사 영화 유니버스 약간 이거에서 전두환 뿌락치 갔던 참모 차장이 여기서는 김재규가 되다니. 그러게. 하긴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참모 총장이 되고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실제로 그 김재규 씨의 그 뭐야 법정 사진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실제 사진은 근데 배우랑 더 닮았어요.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배우든 간에 그 비슷한 그 한복 비슷한 하얀색 그 옷을 입혀놓고 그 당시는 그게 제수복이었나 어쨌든 그 옷을 입혀놓고 머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은 누가 해도 약간 김재규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 약간 좀 신기하긴 한데. 아니 근데 그 유성주 배우님의 그 외모는 그래도 김재규의 그러니까 실제 김재규랑 더 흡사하긴 해.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뭔가 여기서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네. 왜 요번에 막 안경 쓰고 그 머리 이렇게 하얗게 하시니까 근데 외모 자체는 되게 비슷하긴 하다. 그렇지. 근데 이제 나 워낙에 그 참모 차장이 너무 내 그 각인돼가지고 열받아. 그랬던 사람이 이제 김지구로 나오게 되니까 조금 좀 이게 좀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실제로는 이제 이 행복의 나라가 서울의 봄보다 먼저 촬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먼저 촬영했다니까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근데 너무 이게 극과 극인 캐릭터들이 같은 배우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좀 약간 몰입을 방해하는 약간 어쩔 수가 없다. 뭐 어떻게 보면 게다가 뭐 서울의 봄이 또 워낙 너무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그 같은 배우가 전혀 다른 특히 역사적으로 완전 그 극단에 서 있는 캐릭터를 연기해 버리니까 내가 이게 김재규가 좀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몰입이 안 되고 그 심지어 거기 그 이원종 그 참모 총장의 그 부하로 그 사람도 서울에 보면서 그 문일평 역을 맡았던 맞아. 그 무전 몰래 듣는 그 사람 그래서 나 저 사람도 얼굴 기억나 누구였더라 그랬는데 이제 저 약간 강렬한 인상은 누굴까 했는데 그 박훈 배우라는 그분이 이분도 완전 그 극과 극의 서울에 보면서 개 나쁜 놈. 그치. 여기서는 그 총장을 지키는 부관. 그래가지고 그러게. 그러니까 같은 배우가 전혀 상극에 있는 캐릭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배우들로서는 이제 뭐 이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뭐 일적으로 그거긴 하지만은 뭔가 관객 입장에서 내가 좀에 이게 어쨌든 서울에 보면 좀 더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조금 다 이게 감정 몰입이 좀 안 되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네.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재미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렇게 행복의 나라까지 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 영화 유니버스 그러니까 그 KCU처럼 이제 한국 근현대사 영화 유니버스가 있다면은 이제 이쯤 됐으면은 이제 영화의 세계관 상에서 이제 바스타즈처럼 이제 좀 전땡땡을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전개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실패하는 영화 말고 네. 너무 이제 현실 논픽션스러운 영화 네. 말고 그러니까 현실 역사에 충실한 그 스토리 말고 아하. 이제 이쯤 됐으니 그치. 이제 좀 왜냐면 이제 이게 사람들의 혈압을 많이 지금 올라가겠잖아. 이제 스택을 많이 쌓았잖아 지금. 이제 열받게 하는 스택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좀 약간 바스타즈처럼 진짜 화끈하게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이제 극중에서라도 그치. 극중에서라도 한번 좀 전시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죽여버리는 이제 좀 그런 난 유니버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난 전상도를 보면서 이제 분노를 느끼는데 또 뭐 전상도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발 영화상에서라도 제발 죽여보고 싶다 이제 좀. 그래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이 종일 군부 독재 세력들을 영화에서라도 뭔가 네. 처단하는 걸 보고 싶다. 영화에서나마 좀 속 시원해 보자 좀 진짜. 맨날 영화에서까지 내가 그 현실의 그걸 씁쓸함을 느끼면서 좀 그럴 게 아니라 그치. 이제 한 번쯤은 좀 영화에서 좀 속 시원하게. 뭐 물론 실제로도 그래야겠지만 실제로도 친일 독재 세력 청산해야 되지만 정말 영화적으로도 좀 이제 그런 게 한 번쯤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이제.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헌트에서도 그냥 그때 우성형이 죽여버렸으면 되는데. 뭔가 최근에 그 밀정에서 그 공유가 네. 그 얘기했던 거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그렇죠. 근데 그 대사가 저도 방송하고 나서 지금 불과 요 며칠 사이에 8월 달에 유독 왜 8월에 또 지랄이지 되게 8월 15일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실제 상황이 난 그 공유의 대사가 너무 지금 마려운 상황인데 지금 되게 척살해야 될 대사도 너무 많이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비단 영화 대사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적용된 대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되게. 네. 우리를 제발 통치해 주세요. 다시 옛날처럼 친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뭐 그런-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설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참 뭔가 이제 과거에 어목했던 시절의 영화가 점점 왠지 이게 옛날 일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함이 듦과 동시에 이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물론 어떤 이제 작품성적으로 영화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는데 근데 저는 뭔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박태주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건 그거였거든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받은 메시지는 미쳐버린 세상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은 무엇일까? 네.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박태주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여기 뭐 이름까지 모르겠는데 조정석 아버지로 나오는 예. 그런 분이 남이 알아주건 말건 뭐라고 하던 말던 자신의 신념을 그 지키는 일을 그리고 마지막에 조정석 왜 이렇게 답답하냐 당신은 뭔가 이렇게 좀 세상 힘들게 사냐? 요령도 부릴 수 있고 잠깐만 요거 그냥 눈 감아 주면은 당신도 편하고 모두가 편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게 태어났는데 어쩌라는 거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걸 난들 어쩌라고. 나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냐.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여기서 자신의 그 대쪽 같은 천성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그거는.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어딘가는 있을 거고 그런 숨겨진 영웅들이 많은데 뭔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조명됐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조명한다는데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이 특히 들고. 이제 또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김재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네. 박흥주 대령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또 그 기획 자체는 저는 되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사실 거기에 가장 집중을 했어요. 되게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것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에 네. 의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연락 고생하고 젠장 뭐 손해만 보고 네, 네. 힘들게 살지만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뭐 손해 이 그런 거 안 따지고 음흠.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된 건데 음흠. 근데 정작 이제 떵떵거리며 사는 인간들은 대세에 편승하고 얍삽하게 군 사람들이 잘 살고 네. 그렇게 대쪽같이 산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그 정인호의 대사로 계속 말해요. 그거 한 번만 모른 척하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눈 한 번 딱 감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뭐 자기 아버지도 빗대고 그 박태주도 빗대면서 그 네, 얘기를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태주 입장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가족에 대한 또 걱정, 가족 손해 보고 또 근데 내가 그 실제로 박흥주 대령의 그 유서도 보니까 그 유서도 그 아내랑 그 아이들한테 그 써놓은 게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는 괜히 기죽거나 주눅들지 말라고. 앞으로 남들이 뭐라고 해서 너희들 떳떳하게 살아라.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써놨어.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유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 되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약간 더 박태주의 그 이제 그 본심을 약간 최대한 이렇게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지 실제 그 인물의 유서만 봐도 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마치 뭐 자기 상관이 시켰으니까 약간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재판의 프레임을 또 이제 뭐 정인호가 그렇게 짰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보니까는 그 실제 유서를 봤을 때 이 박흥 대령은 자기도 약간 아 박정희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사람은 상관이 명령을 내려도 자기 신념에 어긋나면 절대로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상관의 명령과 자기 신념이 일치하니까 그 일을 같이 도모한 거지. 네. 그냥 뭐 명령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그거를 본심을 뭐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고 약간 간접적으로 맞아요. 근데 대신 이거 마지막에 그 대사로 저는 똑같은 순간이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약간 그렇게 해준 거지만은 뭐 그 실제 인물은 대놓고 그냥 아, 그렇죠. 나는 내 신념으로 그치. 가담한 거지 내가 뭐 김지우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라고 네. 이미 그렇게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금 어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뭔가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로 인해서 모두가 이렇게 지금 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 이런 국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체계에서 정말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란 어느 정도의 그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그리고 그만큼 그런 신념을 지키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칭송해야 될 다 그런 뭐 위인들, 그렇죠. 독립운동가들, 민주화 투사들 네.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나라를 일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이제 그 뜻을 받아서 부대 사람들도 이제 뭔가 그 민족 의지로서 이제 좀 뭐랄까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한 나라가 그 물질적인 이제 육체적인 거 말고도 이제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렇게 뭔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이 각각 이 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듯이 뭐 잘 나가면 모든 장땡인 것처럼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시대상에서는 좀 뭐 저는 좀 이게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 끝날 때 또 그 영화의 제목 값을 하려고 그런 건지 이제 행복의 나라로가 나오면서 끝나는데 네. 전 처음에 그 노래를 이원종님이 부르신 줄 알았어요. 아니 약간 그 낮은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혹시 이원종님이 노래까지 하셨나 이랬는데 이원종님이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 김마스타님이 하셨죠. 네. 원래 원곡은 이제 한대수님 네. 노래고 그 김마스타는 나이상으로는 저랑 친구인데 뭐 몇 번 본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친구는 아니고 그냥 동갑내기인 그 김마스타가 불렀는데 여기서 그 특유의 그 걸걸한 목소리로 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원곡이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참 뭔가 좀 짠하더라고요. 노래 딱 듣는데 네. 우리가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한 이 여정은 정말 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야, 정말 이 영화의 제목처럼 진짜 행복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소수의 행복이 아닌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이. 소수 일부 기득권의 행복이 아니라 그렇죠. 다수가 행복해야지. 소수 일부 친일파, 소수 일부 독재 기득권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 남친 인정하고 잘몇 마디만 하자고. 무조건 받아요. 양심인 신영계 누나만 딱 감으면 돼. 그래야 사니까. 불과 30분 전에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명령에 따른 국민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자네 진짜 변호사야?